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죠. 2주간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네, 나가실 때 조그마한 우산이라도 꼭 챙겨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비가 계속 와서 그런가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한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 증시 또한 지금 3대 지수가 하락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0.71%, 나스닥 지수는 0.36%, 다우 지수는 0.91% 하락하며 거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지금 비트코인 또한 급락을 하며 9,400달러를 반납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이에 대한 내용, 이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며칠 전에 나왔던 이제 플러스 토큰의 이제 대규모 이체입니다. 네, 플러스 토큰의 계좌로 추정되는 계좌에서 이제 익명의 주소로 79만 이더리움이 이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로 2259억 원 규모인데요. 네, 또한 이제 익명의 계좌에서 익명의 계좌로 79만 이더리움이 이체가 된 것이죠. 이 또한 플러스 토큰에 연관된 것이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제 며칠 전에는 플러스 토큰의 리플 XRP와 이오스가 자금 세탁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플러스 토큰의 이런 지옥에서 언제쯤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참 안타까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기 마련이죠. 한번 긍정적인 소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유명 벤처 투자자 같은 경우는 최근 2년의 변동성 수준을 볼 때 비트코인의 성공이 입증이 되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크립토 포테이토에 따르게 되면 우버와 로빈후드 그리고 썸택 등에 투자한 미국 유명 벤처 투자자 제이슨 칼라케니스가 최근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과거에는 비트코인의 악명 높은 변동성을 우려했지만 지난 2년간 변동성을 봤을 때 비트코인의 성공이라 할 만하다 밝혔습니다. 이제 변동성 수준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최근 2년으로 보면은 이제 2018년 정도, 2018년 중반에서 지금 2020년 6월 내 중반을 봤을 때 변동성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이제 3,000달러대에서 이제 10,000달러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박스권이라고 하죠. 이 박스권 내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 3월 13일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사태 때문에 비트코인이 반토막만 아니었어도 지금보다 더욱더 높은 수준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참 안타깝죠.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경제가 참 힘들어지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반토막, 미국 증시도 반토막, 유럽 증시 또한 계속해서 반토막을 보였지만 그 중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가 보인 자산이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었죠. 네, 그러면서 한 서베이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트코인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신뢰도가 제고되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 2천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실직한 현재 조사 대상의 모든 연령대 성별 집단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지식 및 신뢰도가 더욱 높아졌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 응답자 중 45%가 주식, 부동산, 금보다 이제 비트코인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면은 한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시장 변화가 비트코인에 대한 미국인의 시각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알아본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47%가 대형 은행보다 비트코인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29%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 응답자의 43%, 밀레니얼 세대의 응답자의 59%는 향후 10년 내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할 것으로 답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인 이제 상황으로 조금씩 가는 것 같긴 하지만 지금의 가격 하락 잠시 조정 국면을 보인 뒤 반등하기를 진심으로 바래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던 게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에 트럼프 정부에서 2조 달러 경제 부양책이 통과되고 사람들에게 현금을 뿌리니 안 그래도 달러의 위상이 지금 흔들흔들거리는 이때 더욱더 흔들거리면서 이제 통화의 가치보다 더욱더 반사적으로 탈중앙화, 중앙에서 통제되지 않는 통화로 나온 비트코인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실제로 이제 반사 이익을 얻긴 했습니다. 실제로 상승을 했었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 상승분이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이 정도의 수준이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OKEX의 CEO 같은 경우는 미국이 추가 부양책 통과 시 비트코인을 상승 견인시킬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지금 가장 최근 기사를 보게 되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추가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죠. 네, 백악관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 2조 달러를 또 풀 생각이다.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이번 부양책에서는 제조업 분야 일자리 창출과 소득세를 상당한 규모로 삭감하는 방안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OKEX CEO의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KEX CEO 제이 하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 비트코인을 상승 견인시킬 수 있다 언급했습니다. 네, 그는 지난 3월 말 2조 달러 규모 이제 경기 부양책이 통과된 이후 비트코인이 6,580달러에서 1,400달러, 참 안타깝게도 1,500달러 이 경계를 넘지는 못했지만 약 58% 상승했다며 추가 부양책이 실시된다면 비트코인이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추가 부양책으로 인한 비트코인 상승장은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개인 투자자들이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는 추가 부양책이 개인의 현금 지급 및 이제 중소기업 대출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개인 투자자들의 여유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 저축 이자는 이미 0%대여서 여유금은 비트코인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저축이자 0%대 맞죠?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이런 금리도 있다 얘기가 들었는데요. 네, 지금 아마 여기 있는 그러니까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은행 저축 이자니까 생각나는 건데 그 스테이킹 기능을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많은 거래소에서 은행의 기능을 표방하고 이제 은행을 표방하면서 많은 기능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적금과 같은 기능인 스테이킹 기능을 앞서서 이제 내세우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보편적인 기능이 됐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투자하신 분들이 아니라 일반 투자자 분들의 이제 생각에도 만약에 요 이제 스테이블이 아니죠. 그 스테이킹이라는 기능이 알고 있다면은 과연 안 할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최초 2조 달러 경제 부양책 당시에 이제 성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800달러였나요? 뭐 2,000달러 정도, 뭐 대략 한 200만원, 그리고 또 조금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한 120만원 정도씩 이제 푼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실제로 받고 비트코인에 그 정도 뭐 1,000달러, 2,000달러 단위의 투자금이 대규모 입금이 되어서 2조 달러 경제 부양책으로 푼 이 달러가 비트코인으로 유입된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이 가능케 하는 요인들이 나왔었는데 과연 이렇게 또 한 번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계속해서 달러를 풀수록 그리고 양적 완화를 할수록 암호화폐 시장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소식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국제결제은행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CBDC 개발을 촉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제결제은행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전 세계 각국에 이제 중앙은행이 있겠죠. 뭐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뭐 미국의, 일본의, 유럽의, 호주의 각국에 이제 중앙은행이 있을 겁니다. 이 중앙은행의 그냥 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는 이제 몇 달 전에는 국제결제은행에서 CBDC를 개발해라, 개발 촉진해라라고 아예 얘기를 했었습니다. 권고를 했었는데요. 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국제결제은행 BIS가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소매 결제에 이제 끼치는 영향이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고서는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상인 소비자의 우려로 현금 거래가 급격하게 감소했다 지적을 하면서 기존 양극화 현상이 드러나 취약계층의 디지털 결제 접근성을 높이는 보다 포괄적이고 저렴한 결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CBDC 정말로 지금 화폐에 대한 발전, 개혁이 일어나는 것 같은 혁신이 일어나는 것 같은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도 디지털 달러 재단을 설립을 했죠. 계속해서 개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DCEP 내부 테스트 다 마쳤습니다. 공무원에게 월급 주고 있죠. 네, 호주 CBDC 내부 테스트, 프랑스 CBDC 내부 테스트 이제 마쳤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CBDC 개발에 착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한국은행에서 CBDC에 대한 큰 그림 이미 내놨습니다. 일본도 CBDC에 관해서 개발을 하려는 듯한 이런 확실한 확고한 발언이 나왔죠. 그리고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암호화폐 시장 이 기반 기술이라고 불리우는 암호화폐 시장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반사 이익의 폭이 과연 얼마나 될지 CBDC 참 기막힌 타이밍에 나타나서 코로나19 터지고 비대면 사회 터지고 그 다음 CBDC가 개발이 가속화된다. 정말 누군가가 큰 그림을 짜놓은 듯한 움직임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데요. 이래서 이제 음모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짧게는 한 5년에서 10년 뒤면은 CBDC가 정말 상용화돼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이런 그 상용화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그러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 블록체인 서비스에 체인링크의 오라클 네트워크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체인링크의 이제 상승분이 굉장히 높았던 것이 인상적이었는데, 네, 중국의 국가 블록체인 플랫폼 BSN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체인링크에 데이터 오라클을 도입하겠다 발표했습니다. 네, BSN은 중국 정부에 속하는 국가정보센터가 4월에 출시한 블록체인 서비스로 블록체인의 앱의 개발과 도입을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 네트워크를 목표로 한다는 것을 내걸고 있는데요. 네, 발표에 의하면 오라클의 도입에 대해 전문 POS 서비스에 의해서 노드가 운영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중국 소식이 또 나왔는데 인민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FATF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 리스크 방지 성과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4일 중국의 복수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이강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화상회의로 진행된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 FATF 31회 3차 전체 회의에서 중국이 FATF의 의장국을 맡은 기간 동안 각국의 지지와 공동의 노력으로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리스크를 방지하고 디지털 신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의 여러 성과를 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DCEP를 시작으로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지만 슬슬 좋은 쪽으로 보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겠죠. 미국과 중국이 지금 거의 냉전 체제다라고 볼 정도로 안 좋은 상태인데, 이에 따라서 CBDC의 개발, DCEP의 개발은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역시 나왔습니다. 한 외신에서는 이제 리플의 파트너사 머니그램이 국내 글로벌 머니 익스프레스와 협력을 맺었다 나오고 있는데, 머니그램 하면은 리플의 아주 거대한 파트너 기업이다. 리플사를 굉장히 사랑하고 ODL 솔루션 XRP를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네, 해당 미디어는 이번 협력이 이제 머니그램 아시아 시장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네, 글로벌 머니 익스프레스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하면 사람인 사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렇게 정확히
이제 등재가 되어 있는데 한 줄로 설명이 되죠. 한국 최초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 이제 여기에 ODL 솔루션이 사용될 전망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 1위 해외 송금액 4천억 원으로 아직까지는 중소기업인데 이제 그 직원 수가 36명이라고 합니다. 인재 채용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재무 정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글로벌 머니 익스프레스를 구글에 검색을 하게 되면 연관 검색으로 센트비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센트비 같은 경우도 해외 송금 기업이죠. 이 센트비 지금 리플렛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리플렛이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서서히 이 송금 서비스에 점점 퍼져가고 있다. 리플사의 사업은 확장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참 XRP 가격이 안 올라서 아쉬울 뿐이죠. 네, 그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지금 시가총액 4위에 위치되어 있는데 지금 가격의 상승이 크게 한번 와서 리플에 투자했던 투자자분들의 애환을 하루빨리 떨쳐주면서 3위의 자리를 다시 탈환하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네,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퀀텀의 개발팀 같은 경우는 29일 오프라인 스테이킹을 지원 예정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스테이킹이라는 것은 또 처음 들어보는데 네, 퀀텀이 이제 개발팀은 먼저 테스트넷 버전을 통해 이슈에 대한 기능을 재확인하는 등 퀀텀 블록체인의 오프라인 스테이킹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퀀텀 코어 0.19.1의 테스트넷에서 우선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개발팀은 이번 주 미디움 블로그를 발표해서 이제 퀀텀 커뮤니티의 진행 상황을 알렸고 62만 5천 블록 높이에서 하드포크를 한 뒤 테스트넷의 오프라인 스테이킹이 가능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퀀텀에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지금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보다 9포인트 상승한 50을 기록을 했는데 네, 공포 단계에서 중립 단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하락하기 전에 이제 나왔던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제 오늘 저녁쯤에 이제 나올 포인트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포인트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나타내게 되죠.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유동성 거래량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각각 15%씩,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비중, 즉 비트코인 도미넌스, 구글 검색량 각각 10%를 기준으로 산출한다고 합니다. 지금 6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6월의 마무리 그리고 7월의 시작은 60은 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네, 생각이 들게 되네요. 갈수록 꿈이 소박해지는 암호화폐 시장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4.5% 매우 높은 암호화폐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비중처럼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니 나머지 코인들 또한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9% 하락하며 1120만원대, 이더리움이 2.48% 하락하며 28만 5천원대, 3위의 테더 같은 경우는 환율과 똑같습니다. 네, 4위의 리플 XRP는 지금 2.31% 하락하며 221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인데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의 불장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